저는 참고로 양회란 말을 안 씁니다. 제가 왜 이걸 같이 안 쓰느냐? 두 가지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전국인대는 국가 권력기관이고 여기서 통과된 건 법적 효력이 있어요. 구속력 있고. 반면에 전국정협은 통일전선 조직이에요. 중요해요 그러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묶으면 안 돼요. 근데 왜 중국에서는 이걸 같이 묶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 두 가지 조직에다 정치국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진핑을 포함한 24명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따로 개최해버리면 일주일씩 2주일을 빼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한꺼번에 참석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국인대 대표 3,000명은 요 앞자리에 앉고요. 전국정협 대표 여기도 한 2,500 되는데 그 사람들은 좀 떨어진 뒷자리에 앉아서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손들서 통과시키고 뒤에 사람들은 박수치고. 두 조직은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다. 중국도 민주주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쇼윈도우예요. 3프로TV 특별 시리즈 조영남 교수의 중국통 시즌2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중국 하면 그냥 시진핑이 다 뭐 하는 것 같긴 한데 실제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오늘도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조영남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물론 조금 어렵지만 또 쉽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조영남 교수님 오늘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의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의 의회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 예,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거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굉장히 길이 남을 날일 겁니다. 그래요? 왜냐? 예. 한국 국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아, 중국 의회에 대해서 그 방영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때 거의 최초걸요. 중국의 의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뭐 양회, 예. 뭐 전인대, 예. 뭐 또,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중국의 의회 역할을 하는. 예, 그래서 전국인대와 지방인대. 네. 예, 그건데 이제 우리도 시청자 수준을 높여야죠. 네. 맨날 공산당 시진핑만 얘기하면 안 되죠. 아, 그렇습니다. 예, 정부도 봤으니까 네. 중국의 전국인대와 지방인대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자. 여기까지 봐야 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중국이라는 나라를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뭐 대부분이기 예, 때문에 대부분이 실체죠. 그걸 이제 오늘 잘 설명을 잘 한번 해주시면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중국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의라고 안 하고요. 네. 그냥 국가 권력기관이라고 한다. 네. 근데 그 역할의 한 80% 90%가 네. 우리나라 국회가 하는 활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의로 통칭해도 큰 문제 없다. 중국에서 부르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인대. 이따가 이제 명칭을 제가 한번 또 같이 할 겁니다. 네. 그 전에 그 중국에서 있는 전국인대와 지방인대 의의 그 평은 네. 지금도 별로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왜 안 좋느냐? 하는 일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좋나요? 아, 우리도 국회나 아니면 특히 지방의회 예, 욕 지방의회 많이 먹죠. 의원들 평이 좋은가요? 아, 진짜 문제 많아요. 예. 이제 그래서 예. 중국에서는 주로 이제 의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고무도장. 고무도장? 예, 다른 데서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걸 도장만 찍어준다. 그거를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통법부라고 들어보셨죠? 법률 네네네. 통과시키는 네네네네. 통법부. 네. 그러니까 요식행위라는 거죠. 예. 또 다른 말은 뭐 거수기. 음. 그냥 손만 들어주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이 없어졌는데 80년대까지 쓰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공산당은 지시하고 네. 정부는 집행하고 네. 그다음에 인대는 손들고 즉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정협 양회 하나를 예, 정협은 예. 축하한다고 박수치고 이게 옛날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 그렇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그리고 구조와 역할을 보기 전에 먼저 명칭을 좀 정리하자. 네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인민대표대회. 인민대표대회. 예, 인민대표대회고요. 참고로 있잖아요. 이건 약간 학술적인 건데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수 있는 건데요. 회의라는 말과 대회라는 말이 다릅니다. 대회, 네. 대회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정식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네. 그렇게 선출된 대표들이 모인 조직을 대회라고 대회. 합니다. 예, 대회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 회의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와도 되는 조직. 아, 그래요? 예, 정치협상 회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대표 선출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파견해서 간 사람들. 그래서 인민대표대회라는 것은 인민이 대표를 뽑아서 만든 조직. 이걸 인민대표대회라고 그러고요. 줄여서는 네. 사람 인자 클 때자서 인대 이렇게 부릅니다. 인대. 네. 인대. 근데 이게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것은 전국에서 인민의 대표를 뽑아서 모였다. 그래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네. 그래서 줄임말로 전국인대. 이제 전인대라는 말은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일본에서 온 말인데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지방인대는 어떻게 설명하냐? 네.
지인대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전인대 지인대 할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그냥 전인대만 하고 그다음에 지방은 얘기 안 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의의를 전국인대. 예, 인대라고 해야 되고 전국 중앙에 있는 것은 전국인대, 예. 지방에 있는 건 지방인대. 이게 중국에서 쓰는 공식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면 우리로 보면 국회랑 지방의회. 그렇죠. 예. 네, 국회랑 지방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가끔 시청자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전국 대표 대회가 또 있어요? 예, 5년에 한 번 열리는 거. 아. 우리 정프로님도 벌써 헷갈리시잖아요. 저번에 우리 같이 예. 2년 전에 했던 예. 공산당 20차 당대회. 예. 그게 바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 대표대회. 아. 전국 대표 대회. 예, 그래서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라는 것은 예. 공산당만의 조직으로 5년에 한 번 전국적으로 대표를 뽑아서 예. 모이는 조직이고요. 예. 반면에 이거는 국가 권력기관으로서 인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래서 아. 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 대표 대회는 공산당 거고 예. 전국 인민 대회는 전체 국민들이 예, 뽑은 국민들 거고요. 대표들 거고. 그래서 글자가 두 자가 차이가 나니까 예.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국 인민 대회에 공산당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예, 아, 있어요? 예. 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공산당원이 70% 정도, 아, 그래요? 예, 비당원이 30%, 그 정도로 됩니다. 어. 그래서 중앙에 있는 것은 전국인대, 예.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것은 지방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지방인대. 그래서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라고도 하고 베이징시 인대 이렇게 부릅니다. 전국 인대나 아니면 예. 지방 인대에서 예. 투표 같은 거 할 때 예. 47대 53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아니면 그냥 대체로 다 98% 찬성 뭐 이렇게 나옵니까? 최소한 90%는 되게 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의회의 기능이 뭐냐? 예. 그것도 중요한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도.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예. 이제 체제 유지 기능이다. 체제 유지. 예,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정프로도 아시는 양회. 양회. 예, 저는 참고로 양회란 말을 안 씁니다. 이건 왜냐하면 예. 중국이 그 선전용어로 만든 용어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연다. 예. 그래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국인데, 예. 그다음에 인민정치협상회의, 이건 회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요 기관들이 그냥 파견한 조직이죠. 아. 그다음에 전국위원회, 이것도 지방위원회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중앙에 있는 조직에 전국정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전국양회 이렇게 부릅니다. 아, 복잡하다. 예. 네. 근데 용어가 너무 길으니까 예. 기자들은 그냥 양회하는데요. 제가 왜 이걸 같이 안 쓰느냐? 두 가지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아, 정치협상회의랑 전국 인대랑 예, 전국인대랑 전국정이 완전히 다른 게요. 예. 전국인대는 국가 권력기관이고 예. 여기서 통과된 건 법적 효력이 있어요. 구속력 있고. 반면에 전국정협은 통일전선 조직이에요. 무슨 얘기냐? 공산당이 예. 다른 정치단체나 이런 거를 다 아우르고 예.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이게 통일전선 조직. 그래서 원래 이게 어떤 조직이냐면 예. 1949년 이전에 공산당이 일본과 싸울 때, 네. 공산당이 국민당과 싸울 때, 그때 공산당 편을 들었던 그 당시의 정치 조직들이에요. 옛날. 그 법적 구속력은 없고. 없어요. 여기서 결정하는 건 자문기구예요. 그 중요해요, 그러면? 별로 안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통일전선 조직이자 자문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된 것을 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뭐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뭐안 받아들일 대신 이제 정부는 네. 나름대로 이행하는 척은 하죠. 아. 그래서 달라요. 완전히 다르는 게 그래도 이걸 같이 묶으면 안 돼요. 근데 왜 중국에서는 이걸 같이 묶느냐?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 이 두 가지 조직에다 정치국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진핑을 포함한 24명이.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따로 개최해버리면 네. 일주일씩 2주일을 빼야 되잖아요. 그 네.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시간 문제로?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한꺼번에 참석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 베이징에서 하는 거예요? 네, 다 베이징에서 같은 장소에서 열려요. 인민대회당 같은 장소에서 열려갖고 저는 보면 바로 하는데 네. 그 전국인대 대표 3,000명은 요 앞자리에 앉고요. 네. 그 전국정협 이 대표 여기도 한 2,500 되는데 그 사람들은 좀 떨어진 뒷자리에 앉아서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손들도 통과시키고 네. 뒤에 사람들은 박수치고.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저는 보면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조직은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다. 같이 하는 거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네. 중국도 민주주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쇼윈도우예요. 여기는 저 손 드는 거예요? 아니면 저 무슨 공산당 카드 같은 거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당대회. 당대회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요. 안 다 해요? 버튼 눌러요.
하긴 뭐 중국 통. 아이, 최고인데. 그래서 예. 그 거의 손드는 일은 없고요. 아. 주로 박수 치는 거고 예. 다 버튼 누르고요. 아이, 중국이 어떤 사이인데. 그래서 참고로 저는 이제 중국 전문가로서 양회라고 안 부른다. 저는 전국적으로 무시해버리고요. 전국인대 연례회의, 정기국회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리고 투표할 때 예. 이거는 실명 투표예요? 예, 모든 게 다 실명이. 왜냐하면 자기 버튼 누르면 자기 이름 다 들어가죠. 그게 뭐야?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의미가 있느냐면요. 예. 국무총리 뽑을 때, 국무원 총리, 국가주석 뽑을 때, 그다음에 장관들 뽑을 때, 네. 그때 90%가 안 넣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 그때는. 예, 예. 아. 그래서 그 그걸 인사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인사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재적 인원의 네. 과반수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장관으로 뽑히는데 80%밖에 못 받았다. 예.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아 그래요.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공산당이 가장 뛰어난 사람 뽑았는데 예. 이제 그렇고 나머지는 예. 여기서 통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여기서 통과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 거냐? 그 전에 뭘 많이 사전 작업을 해놔서. 왜냐하면 전국인대 회의 열기 전에요. 예.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다 열려요. 예. 거기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요. 요번에 10월 달에 열린다라는 네. 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합쳐서 20기 공산당 20기 4중전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뭘 하는 거냐? 15차 5개년 계획을 심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 중앙 명의로 그걸 전국인대한테 상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국인대에서 부결시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매우 이상한 일. 혹시 요 공산당에 개파 같은 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파 뭐 그런 거 없어요. 리창파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마지막 시간 되면 제가 좀 오해 때 알겠습니다. 설명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다 언론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본 공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의회를 이해하려면 의회 일반을 이해해야 되나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 보통 의회 구조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다 동일해요. 예.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본회의. 예. 이거 들어보셨죠? 정기국회 이런 거. 네네네. 임시국회. 예. 이거는 소속 의원들 전원이 참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건요 법안 통과할 때. 상임위원회 같은 거. 아니 상임위원회는 그 다음에 있는 거고. 그건 다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래너리 세션이라고 영어에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 의원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 주로 중요한 건 여기서 하는 거예요. 법안 통과시키고, 본회의. 네. 그 다음에 뭐 총리 인선안 뭐 이런 거 다 통과시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임위원회.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도 상임위원회가 27개인가 있어요. 뭐 카테고리별로. 예, 있어요. 예. 그 상임위원회 제도가 왜 도입된 거냐면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예. 왜 도입됐느냐면 정부가 너무 전문화되니까 예. 정부를 감독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 맞춰서 만든 게 이제 상임위원이고요. 미국 하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이지만 예. 뭐 10선 왔다 그러면 국회의원만 20년 하는 거잖아요. 그쵸, 하원 그쵸. 의원.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의원회 있잖아요. 자기 전문위원회 20년을 한 거예요. 예. 장관이 쩔쩔매요.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웬만한 뭐 전문가보다 훨씬 잘 알겠죠. 예, 잘 알아요. 미국 상원도 그래요. 예를 들어 외교위원회 거기에서 20년을 하니까 웬만한 장관보다 훨씬 나요. 그러니까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원 취지가 이런 거예요. 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본이고요. 예.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동일해요. 그다음에 의회 4대 기능.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의회 4대 기능이 첫 번째가 입법 아시겠죠? 뭐. 법 만드는 거. 네. 두 번째로는 감독. 네. 이것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의. 자기 유권자를 대표한다. 네. 지역구 대표한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제 유지. 이 체제 유지라는 게 뭐냐면 상징적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15차 5개년 계획이 국가 계획인데 네.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느냐? 네. 전국인대에서 통과가 돼야 이게 법이 돼 그런 거거든요. 네. 법이 돼야 국무원, 지방정부가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 때 있잖아요. 그 텍사스 출신들은 카우보이 복장으로 막 오고 그 국회 참석할 때 이러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 소수민족들은 복장을 꼭 소수민족 복장을 입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를 보여주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네네네. 이것도 중요한. 그 중에서 이제 현대 국회는 현대 의회 주된 기능은 뭐냐? 감독이에요. 왜냐? 법은 의회 기능이 별거 아닌 게 너무 전문화되어서 갖고요. 잘 못 만들어요, 법이. 의회에서는. 네,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도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의회에서 보통 무슨 표현을 쓰느냐면 현대 정치학에 쓰는 용어는 90% 규칙이다.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법안의 90%는 정부가 제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90%는 통과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현대의 의회는 전 세계 공통이다. 통법부예요. 유일하게 아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정부입법이 없어요? 정부도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의회 중에서 가장 센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힘이 있어요. 의원들이 굉장히 힘이 있고 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통법부다. 그러면
현대 국회의 기능은 주로 감독이에요, 감독. 그래서 세 가지 감독 기능이 재정, 예산 있죠, 예산. 네. 그다음에 인사, 청문회 아시죠? 마지막으로 정책. 주요한 정책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비슷하네 우리랑. 다 똑같아요. 네.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영국에서 만들어지는데 네.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거든요. 왕이 함부로 세금 못 매기게. 감독하고. 그렇죠. 재정 기능이었었고 네. 그다음에 인사, 그다음에 나중에 정책. 이런 거면 중국도 요거 그대로 합니다. 자, 요 정도만 갖고서 하면 한국 국회, 중국 전국인데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 보자. 요 그림인데요. 보통 다른 나라 구조와 중국 구조가 전국인대 구조가 차이점이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위에 전국인민대표제의 이게 있는데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사무기구하고 상무위원이. 근데 네. 중간에 전국인대 상무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다른 나라에 없는 거예요. 혹시 정프로님 국회 한국 네. 국회 뭐 그 상무위원이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상무위원? 예. 그러니까 국회 말고 국회 대표들이 또 모인 조직. 국회 대표들이 또 뭐예요? 예, 없죠. 네. 모르시잖아요. 네. 이건 중국만 있는 제도예요. 국회가 이미 인민들의 대표인데. 예. 근데 요걸 또 대표는 또 뽑아요. 그게 그래요? 상무위원이에요. 이게 웃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면 맨 처음에 1982년에 이제 덩샤오핑 네. 시대에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그 마오쩌둥 시대에 문화 대혁명 당시에는 전국인대와 지방인대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개혁 개방을 하려니까 네. 법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법률이 없으면 시장 경제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국회를 무조건 활성화시켜야 돼. 네. 그래서 다시 문을 열었어.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국회를. 그래서 세 가지 주장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전국인대 그 자체를 일하게 만들자.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미국인에 있는 의회나 한국의 의회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전국인대 대표가 3,000명인데 네. 너무 많다. 1,000명으로 줄이자. 그다음에 회기가 지금은 보통 2주거든요. 너무 적다. 네. 말이 안 된다. 네. 최소한 몇 달 하자. 네. 이러면 딱 좋잖아요. 네. 공산당이 찬성했으면 반대했겠습니까? 감으로? 반대. 무조건 반대죠. 왜? 그렇게 되면 전국인대가 국민을 대표해요. 진짜 일할 것 같으니까. 진짜 일하죠. 네. 그러면 공산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감이 팍 오시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전국인대의 일종의 의회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주장했어. 근데 턱 뜨는 소리야. 날려버렸어.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온 주장이 뭐냐면 네. 이거는 저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인사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네. 양원제 도입하자. 상원 하원. 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인도 이런 대국들은 다 양원제인데 중국만 양원제 없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전국인대는 하원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전선 조직인 전국 정협 양위라고 할 때 그거를 상원으로 하고 그렇게 하자. 공산당이 이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당연히 안 받죠. 이러면 또 의의가 강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전국인대의 상징성, 즉 전국을 커버한다라는 네. 이것과 법률도 만들고 감독도 하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를 짜낸 게 바로 이중 구조를 만든 거예요. 중간에 뭐 하나 껴넣었군요. 네, 그래서 상무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상무위원회를 만들어놔서 일상적인 권한을 주고 일상적으로 일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전업으로 이것만 해요. 나머지 3,000명은 뭐냐? 다 겸직들이에요. 그래요? 자기가 다 일이 있어요. 3,000명은.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원이냐. 네. 대신 중국 인구가 10억이니까 네. 다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3,000명은 그렇게 상징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다 헛개비를 해놓고 진짜 일하는 사람 그중에서 150명만 뽑아서 전국인대 상무위원이라고 만들어요. 상무위원 150명이에요? 네.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중구조고요.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게 전국인대 대표와 상무위원 비교해서 2008년에 11기 그때 전국인대 대표가 약 3,000명이잖아요. 네. 2,987명. 항상 3,000명이에요. 지금 3,000명이거든요. 네. 상무위원들 몇 명이냐? 175명이죠. 네. 그러면 전체 대표의 6%도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정도 수준에 맞춰놨네. 네, 딱 그러면 딱 보시기에 아시기에 175명, 180명 정도 일하기 딱 좋아해요. 그리고 위에 3,000명은 아까 말씀드린 견임 대표, 자기 본업이 있으면서 대표인데 이 175명은 전업 대표예요. 그렇겠죠. 이것만 하는. 그다음에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들은 장차관급이에요. 급이 장차관급. 뭐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산당 중앙이 일일이 개별 관리 들어가 인사 관리 들어가는 구조들이 이렇게 돼.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 일은 누가 다 하느냐?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일은 상무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예. 그죠? 예. 정기국회는 임시국 얼마 안 될 몇 번 안 몇 달 안 돼요. 네. 중국도 동일해요. 이 170명이
이 전문위원회 중국에서는 이제 상무위원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름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라고 불러요. 근데 상임위원회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예. 중국도 10개가 있어요. 이렇게 뭐 민족위원회, 헌법법률위원회, 감찰사법위원회 이게 우리식으로 상임위원회예요. 네네. 10개가 있고 그게 229명이거든요, 현재. 예. 그러니까 이 229명은 누구냐?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있죠. 예. 170여 명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전국인대 대표 중에서 일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무위원 그 사람들은 다 상임위원회 소속해서 일상적으로 활동한다. 그리고 이 상임위원들은 상당히 전문가들이에요. 그 225명 중에도 170 몇 명 그 사람들이 진짜 핵심이겠죠. 핵심이죠. 그 사람들 핵심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전국인대 대표 중에서 다시 뽑은 건데 보시면 학계 교수들이 그렇게 많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상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왜냐하면 일을 하려면 전문가들이 일해야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학계, 그다음에 국무원은 장차관 출신들이에요. 각 분야의 장차관. 그래서 골고루 뽑기는 하거든요, 다. 네네. 골고루는 뽑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국무원, 장차관 출신, 네. 그다음에 교수 출신. 저들 170여 명 중에는 공산당원 아닌 사람은 없죠. 있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그 대중조직 뭐 이런데. 그래요? 비당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공산당원이라고 보시면 돼. 거의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거는 그 무슨 명예직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북경에 머물면서 진짜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상무위원회는요 네. 2달에 한 번씩 열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 회의도 일주일씩 법안 심의하고 그다음에 회의가 안 열리더라도 네. 상임위원이 일상적으로 활동해요.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다 제가 보여드린 게 통계를 낸 건데 그래갖고 뭐 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두 번째가 또 권한이에요. 권한이 전국인대는 1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네. 그다음 안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달에 한 번씩 열리고 또 상임위원회는 뭐 자주 일하는데 전국인대 입법권을 보면 헌법과 기본법률, 기본법률이라는 게 형법, 상법, 민법 이런 거거든요. 네. 헌법 자주 바꾸나요? 안 바꾸나요? 안 바꾸죠. 거의 안 바꾸죠. 네.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안 바꾸는. 그러니까 전국인대는 거의 입법 활동을 잘 안 해요. 반면에 상무위원회가 기타 법률. 그래서 법률의 99%, 95%는 다 상무위원회가 만든 거예요. 전국인대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그다음에 법률 해석권은 아예 없어요. 전국인대가. 뭐 1년에 한 번 열리니까 아시겠지만 법률 충돌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거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다 해석해주고 이런 거. 그 결정 권한도 보면 특별행정구 설치, 성 설치, 우리 시험 도 설치 이런 건데 네. 이런 건 거의 안 해요. 무슨 뭐 충청 남북도 갑자기 만들지는 않죠. 않죠. 그러니까 거의 없고요. 나머지는 다 전쟁 상태, 비상 사태, 무슨 특별 사면 이런 거 다 중국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해요. 예. 그다음에 저 인사권을 보면 국가주석, 부주석 5년에 한 번 선출하는 거예요. 네. 총리 5년에 한 번 선출해요. 이것만 전국인대가 하고 나머지 장관 이런 거 다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예요. 아니, 전국인대는 실제로 막 뭐가 일을 하거나 돌아가거나 이런 건 아니네. 정확히 보셨네요. 바로 전국인대의 기능은 체제 유지 기능, 상징적 기능. 상무위원들이 다 하고. 나머지는 상무위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중국. 이거를 모르면 그럼 뭐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헌법감독 5년 계획 비준. 이거 5년 계획 비준 5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네. 예산안 결산안 비준도 1년에 한 번. 나머지 일상적인 감독은 다 누가 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열흘 정도 회기를 열리는 전국인대를 보고서 저거 고무투장이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나라 밖에서 그러니까 중국 외에서 볼 때는 야 전국인대에서 뭐 결정하면 이제 저렇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건 이미 다 정해져 있던 정해져 거에 예. 박수 정도 그렇죠. 맞는 거 정도. 합법화 역할. 그리고 실제 일은 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한다. 네네네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중구조 현상이라는. 이중구. 이거 다른 나라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아셔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저쪽 그 상무위원이랑 좀 친하면 되게 좋겠네요. 뭐가 좋을 게 있나? 아니 저희 정말 중요한 결정을 저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다 하죠. 네. 그럼 저 사람들은 임기가 어떻게 돼요? 5년. 그래요. 5년. 2년 연기 5년이고요. 한 30% 정도는 연임을 해요. 중국에서는요. 이 전국인대 상무위원을 포함해서 그 장관들 저 정년이 65세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65세 가면 아웃이고. 아웃이 돼요. 근데 64세에 임명이 되면 69세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65세 넘어가면 새로 출발 못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어요. 30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대부분이 50대 뭐 이래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장차관급이에요. 충분히 경험도 쌓고 네. 뭐 올라와야 네,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30대 장관이 있나요?
불가능하죠. 가끔 뭐 시도는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40대는 그래도 돼야지. 40대도 젊다고 하죠. 우리. 젊죠. 그러니까 그것이 되는 게 예. 대통령이 힘이 있어서 그냥 임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안 돼요. 아하. 중국에서는 그 30대 장차관이 임명이 안 돼요. 법적으로도 안 돼요. 그 상무위원은 어떻게 뽑혀요? 이 사람들은 전국인대에서 선거를 해요. 전국인대에서 연례위에서 선거를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100% 공산당 중앙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명단을 줘요. 대신 차액 선거를 해. 정원이 150명이다. 네. 그러면 후보가 180명이야. 예. 한 30명은 떨어져. 예. 창피한 거죠. 아, 그- 네. 대충 이제 이런 사람들 나올 거다라고 이제 주고 네. 그 중에 이제 선거는 하긴 하는데.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급이 높기 때문에 예. 거의 안 떨어져요. 아. 대개 보면은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네. 제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후로 7, 8년을 더해서 예. 중국의 의의 연구만 13년 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갖고 이거에 관한 책을 3권을 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분야는 제가 전 세계에서 최고 전문가예요. 중앙과 지방을 다 본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웬만한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시죠. 훨씬 잘 알죠. 예. 아, 중국 교수들도 제가 가르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쓴 네. 영어 논문 이런 게 예. 예, 번역이 돼갖고 중국 애들이 대학교 교재로도 써요. 야. 사실은. 네네. 아 죄송합니다. 제 자랑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전문 분야라 네. 그래서 이 이중구조라는 말도 제가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 박사학위 논문의 주장이 두 가지인데 아. 99년 8월에 받은 박사학위 논문에 그 주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첫 번째 예. 주장이 이거예요. 중국은 이중구조다. 전 세계 의의랑 다르다. 이게 중국이 어떻게 저 14억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가 궁금하시면 교수님의 이 중국통을 보셔도 되지만 조금 찬찬히 좀 체계적으로 읽어보고 싶다 하시면 이런 책 보시면 일단 되는 거고. 예. 책 보시면 되는데 1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인대 보고 중국 전국인대는 고무도장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네네네. 일상적으로 일한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전문가들이다. 그 최소한 그 웬만한 사람 다 서울대학교 교수급들 내지는 우리나라 장관 출신들 이 급들이 다 여기서 일한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험 있잖아요. 네.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 법률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정부가 우리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니까 예. 그 대통령실에서 행정 명령이나 이런 걸로 처리할 수는 그렇게 처리하고 네. 이건 국회로 넘겨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넘기죠. 그러면 중국도 동일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냥 어설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상무위원들이. 예, 그래서 전국인대 상무위원들이 다 만든다. 자, 오늘 말씀드릴 구조는 끝났습니다. 네. 이것만 아시면 어디 가서 중국 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다음에 의의 역할인데 네. 의의 역할은 아까 4가지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예.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입법, 감독, 뭐 대의, 비슷하니까. 체제유지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중국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층위별로 역할이 달라져요. 층위? 예, 그래서 층이라는 게 예. 정확히는 급별이라고 그러는데 중앙과 지방. 예. 그래서 전국인대와 성급 지방인대. 성이면 우리 도따이잖아요. 예. 사실은 성이라고 그러지 나라예요, 나라. 그렇죠. 광동성 인구가 1억이죠. 여기는요. 4가지 기능 중에서 입법 기능만 강화됐어요. 성별로 달라요? 그게 아니라 전국인대하고 예. 성급 31개 의회, 예. 베이징시, 예, 예, 광동성, 예. 산동성 예. 이 최상급 의회잖아요. 예. 여기는 4가지 기능 중에서 예. 감독 기능은 거의 못하고 있고 아 입법만 해요? 네. 그래서 선택적 역할 강화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도대체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예. 입법은 굉장히 강화됐어요. 성의회에서 네, 성하고 전국인대. 예. 전국인대 예를 들을게요. 음. 그 입법 역할이 강화됐던 게 2가지. 하나가 입법 자율성이 높아졌다. 다시 말해서 공산당에 사전 허락 없이 법안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이거 입법 자율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1991년에 아직도 공개 안 된 내부 결정이에요. 예. 여기에 따르면 헌법과 정치 관련 법률, 중요한 경제 및 행정 관련 법률은 법을 만들기 전에 공산당 중앙에 보고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이거 빼곤 니네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제로 이렇게 공산당 중앙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는 거는 극히 몇 개 안 돼요. 이걸 입법 자율성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이건 또 이제 전국인대에서도 제가 상해시 의의를 5년 연구했거든요. 예. 상해시인데 예. 거기서 물어보니까 1998년에서 2005년 동안 거기서 법안을 60개인가 70개를 만들었거든요. 그 상해시 공산당에 보고한 법안이 몇 개 있어요. 그랬더니 5개밖에 없대요.
그 70개 중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5개가 근데 뭐냐면 재밌는 게 그 중에 5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네. 폭죽조례가 있어요. 폭죽. 네? 폭죽. 아, 중국 워낙 좋아하죠, 그거.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거 안 들어보셨을 텐데 진짜 총 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불만이 나고 많이 죽어요. 네, 화재 사건 많고. 그래서 그걸 도심에서 못 터뜨리고 네. 바깥에서 터뜨리게 하는 조례를 만드는데 시민들이 격렬히 반대한 거예요. 아, 우리 전통인데. 네. 그래서 그걸 어쩔 수 없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네. 심의하다 중단시키고 상해시 공산당 위원회에 넘겼어요. 네. 거기서 그냥 만들어 해갖고 만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다음에 종교조례. 이 종교는 민감한 문제거든요.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민병조례. 민병조례는 게 뭐냐면 비상시 네. 우리처럼 예비군 동원하고 이러는 거. 그 군과 관련된 거거든요. 예. 요런 거하고 5개만 허가를 받았지 나머지는 자유로 다 만들어요. 전국 인대나 아니면 저 지방 인대 대표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선거를 이제 다음에 이제 만들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그 중국이 5개 층위가 있어요. 전국인대, 성급, 시급, 현급, 기층. 아. 5개 급이 있고요. 이 중에서 현하고 기층하고 현급. 현은 우리나라 군수예요. 군. 네네네. 우리 서울시를 치면 구. 여긴 직선제예요. 음. 유권자들이 뽑아요. 네. 경쟁 치열해요. 예. 다음에 우리 할 거예요. 굉장히 치열하고요. 나머지 시급, 선급, 전국인대는 여기 밑에서 의원들이 뽑아요. 간접 선거. 아. 어쨌든 뽑기는 해요.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중국에서는 의원이라고 안 부르고 예. 대표라고 부르거든요. 예. 인민대표. 인민대표 중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층에 있는 인민대표하고 현급 인민대표. 무슨 얘기냐면 구 의원들이에요. 왜 그러냐? 네네네. 직선제로 뽑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해. 반면에 시급, 성급, 전국인대는요. 자기 유권자가 없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권자보다는 정책에 신경을 써요. 아. 나름 신경을 많이 썼네, 중국이.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는데 네. 전국인대와 지방인대 대표 총수가 네. 260만 명이에요. 네. 그럼 260만 명이면 던질 수 있는 질문이 그 사람들 뽑아놓고 뭐 하느냐는 그거 자체만으로 궁금한 거예요. 네네네. 그건 다음 시간이고. 그래서 입법 잘성이 높아졌다. 네. 정프로 말씀대로 공산당이 이거 만들어. 그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느냐면요. 법은요. 네. 다른 거랑 달리 네. 한 번 만들어지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법안 폐기되기 전까지는. 네,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게 예. 강제성이라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누구나 다 지켜야 다 적용돼. 그렇죠. 이걸 보편적 적용성이에요. 예. 그다음에 안정성이에요. 예. 오늘 만들어서 내일 바꿀 수 없어요. 예. 이 세 가지 특성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돼요. 예. 안 지켜지는 법은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으로 만들 수 없는 게 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입법 산출이 증가했다는 여기 통계를 좀 냈는데 네. 이미 2002년 무렵에 네. 중앙에 있는 법률만 440건, 지방에 있는 성급 정부에서 만든 법률만 네. 8,781건이에요. 법이 없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중앙에 있는 게 800건이 넘었어요. 법률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랑 차이 없어요. 법이 없지 않아요. 굉장히 네, 많고요. 네. 반면에 문화대혁명 10년 동안에는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그게 1인 체제고 독재 체제예요. 아, 마오쩌둥 때. 그때는 아예 10년 동안 전국인대하고 지방인대가 문을 닫았으니까. 문을 아예 닫았어요? 닫았어요. 10년 동안 안 열었어요. 그래.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첨단 산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당장 벤처기업에서 개발했을 때 네. 대기업이 후려치지 못하게 네. 그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로 다 보장해 줘야 그렇죠. 돼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법 자율성도 커졌고 입법 산출도 늘었다. 네. 이건 의의가 입법 기능이 가능하됐다. 반면에 감독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예산 감독, 정책 감독, 인사 감독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떠냐? 지방 중에서 아까 현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현급 지방인데 우리시로 하면 서울시로 하면 여의도 구 네. 이런 데는 오히려 감독 기능이 굉장히 강해요. 아, 거긴 입법은 없고. 없고 감독만 대립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중국에 있는 헌법에는 없는 그런 걸 지들이 만들어. 법률 방법을. 헌법에는 규정도 없는데 지들이 실험해서 만들어요. 그러게 이런 게 법률 집행 감독. 이 법률 집행 감독이라는 뭐냐면요. 지방 정부 부서들이 법률을 제대로 집행하나 안 하나. 그거 감독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그걸 만든다고요? 예, 감독 방식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여의도구 요번에 그 교육법이 있는데 여의도 구청이 교육법을 제대로 집행하나 안 하나. 그 여의도 의원들이 1년 내내 감시하는 거예요.
아, 참고로 영등포구. 죄송합니다. 영등포구.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법에 없는 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 개혁 개방기에는 이런 개혁도 많이 해요. 또 뭐가 또 있느냐? 네. 개발안건 감독이라고 해서 법원이 판결했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법원 판결에 뭐 문제 있을 때. 네, 문제 있을 때 유권자가 탄원을 해. 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네. 그 판결한 걸 감독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 그래요? 네. 아니, 법원 판결에 문제 있는 거는 뭐 2심, 3심 이렇게 가면서 그걸로 해결하는 해도 건 되는데 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네. 중국엔 상권 분립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그리고 전국인대하고 지방인대 뭐라고 그랬어요? 권력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방인대도 법원에 대한 감독권이 있어요. 아, 법원에 대한 감독권이 있어요? 예. 이게 감독 기능이에요. 이건 없는 거예요. 법률 규정도. 그렇다고 헌법 위배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막 개발을 해갖고 네. 감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 여러 군데 돌아다니 조사를 했는데 재미난 게 있어. 어떤 데서 이런 새로운 감독 방법을 도입할까? 어떤 지방의들이. 네. 예를 들어 티엔진시에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 티엔진시에 16개 구가 있어요. 네. 구 중에서 어떤 데를 강력한 감독 방법을 도입하고요. 어떤 네. 구에서는 도입을 안 해요. 네. 왜 그럴까? 재밌거든요. 네. 이게 의무가 아니야. 거기에 있는 당석이야 의회 의장이 결정하면 돼. 그럼 왜 여긴 도입하고 여긴 안 할까? 네. 결론을 얻은 게 뭐냐? 결국 거기에 있는 당석이하고 거기에 있는 의회 주임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네. 국회의장 그 사람들이 개인적 정치 업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이런 걸 해놓으면 내 이름이 좀 유명해지고 그거보다 성과가 있는 거예요. 성과가 있다. 제가 조사를 해봤고 통계를 내봤더니 네. 천진시에서 경제가 가장 발전한 지역은요. 정치개혁에 아예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가 이제 특히 우리식으로 하면 첨단 산업구요. 예, 예. 산업단지 이런데 거긴 재정 수입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우리식으로 하면 강남구 이런데. 네. 거긴 경제가 발전해서 그것만으로도 당석이 거기 구청장, 네. 구의장 승진에 아무 문제가 없어. 아. 잘 나가니까. 근데 그 천진시에서 의회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주가 하나가 어디냐면 남계구라고 난카이치라고 해서 네. 거기 남계대학이라고 있고 옛날 주울레가 거기 나온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는 대학촌이야. 돈 버는 동네가 아니고. 아니에요. 예. 대학촌이다 보니까 가장 못 살아. 아. 근데 거기서 정치개혁이 가장 활발해. 아.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거 새로운 걸 도입해갖고 네. 자기 성과를 내세우는 거예요. 아, 거긴 뭐 경제적으로 뭘 할 내세울 게 성과가 없어요. 없으니까. 네, 할 거 없어요. 아. 이처럼 지방에서 예. 현급 같은 경우가 감독이 굉장히 활발한 거는 이런 이유다. 이런 이유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이 활발하는데 또 하나의 요인이 있어. 예. 그게 뭐냐? 중앙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중앙은 공산당 중앙, 예. 국무원, 전국인대 이런 데서 현급 지방인대한테 감독 강화라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중앙에서 지시를 했겠습니까? 부패 때문에. 아. 공산당만 감독해갖고 공산당은 고위 공직자, 고위 공산당원만 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네. 그걸 감독을 일일이 할 수 없어요. 그걸 의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여기 영동포구 네. 공산당 서기가 싫어. 네. 그런데 중앙에서 시키는 거야. 받아라. 이래서 지방에서는 의가 상당한 감독 기능이 세졌어요. 지금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뭐라고요? 선택적 역할 강화. 그러면 왜 전국인대와 성급 지방인대는 감독이 안 세냐?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공산당과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네. 영동포 구에서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사국이 있어요. 인사국. 인사국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영동포구 의회에서 이걸 파면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전국인대는 교육부 장관을 파면시킬 수가 있을까요? 아, 못해요, 그거는. 안 돼요. 공산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아, 장관급 감히. 근데 지방은 지방의회에서 인사국장을 파면시키면 이건 부패를 잡은 거야. 뇌물 받은 사람. 이게 다 건건이 충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전국인대와 서원급인대는 정치적 지위가 높은 곳이고 거기에서 인사감독을 해서 사람을 파면시키거나 이래버리면 네. 이건 공산당에 도전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를 들면 아까 뭐 참 기층 조직부터 시작해갖고 네. 쭉 올라가서 2단계 뭐 현급 올라가고 그다음에 중앙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지도자급으로 가기도 해요. 가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그래서 같은데. 제가 그 중국에서는 30대 장관 나올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 그냥 한 30에 시작한다고 쳐도. 아니에요. 저
남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군대를 안 가니까 네. 그 공무원 시험을 봐서요. 아, 한 20대 초중반부터 네. 시작을 해서 22, 3세 시작해요. 아, 그래서 한 30대 이제 현급 가고 또 네. 한 40대 또 약간 중앙 그러면 비슷하게 가고. 45세 정도 되면 이제 차관급이 돼요.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 네. 아, 그리고 그 전에 또 특별로 뽑는 경우가 있어. 어떤 거냐? 네. 내가 이제 베이징 대학교 나왔어. 네. 근데 베이징 대 나왔는데 저 티베트 신장 위골 그다음에 저 귀주성, 꾸이저우성 이런 데 못 사는 동네 있잖아요. 아. 거기 기층에 가서 훈련할 거야. 아, 그러면 좀 나중에 승진의 가산점을 올려주는- 줘요. 아, 그건 뭐 좋네요. 그래서 5년 동안 거기 가서 일해요. 아, 약간 지금도 1년에 수만 명이 그렇게 가요. 아. 명문대 출신. 근데 그래 아무나 못 가. 아. 그래요. 뽑아주는 거예요. 어. 공산당원 출신이고 뽑아줘. 그래서 5년 거기서 딱 갔다 와서 아. 그 다음에 이제 축축축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우리도 왜 저 기업들도 가끔 저 오지 같은 데나 이런데 해외 저 네. 상사 보내놓고 나중에 이제 갔다 오면 또 승진 빡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죠. 갔다 오면 자르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기업이 네. 저 아프리카에서 5년 지나면 아, 그럼 그 사람 끝나나? 쫓아갈 수 있겠어요? 아. 근데 그래서 네. 공산당의 경우 전국인대와 지방인대는 네.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5차 5개년 계획을 1년 동안 준비했고 네, 네. 공산당 네.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켰어. 그걸 전국인대가 부결시킨다?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그다음에 국무원이 쓰는 예산 있잖아요. 네. 예산은 국무원이 심의해서 전국인대에 상정하기 전에 네. 정치국에서 미리 사전에 심의해요. 음. 그러니까 공산당 중앙이 심의한 예산안을 전국인대에서 부결시킨다? 있을 수가 없어요. 지방은 가능해요. 네, 네. 충격도 없고 오히려 중앙이 이걸 칭찬해요. 잘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네. 전국인대와 성급은 즉 급이 높은 지역은 입법만 굉장히 강화됐고 왜냐하면 입법은 공산당하고 충돌할 일이 없으니까 반면에 감독은 약하고 네. 반대로 현급은 감독만 데리다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이걸 이름하여 선택적 역할 강화 현상이다. 이걸 중국을 볼 땐 반드시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제가 그때 논문 쓸 때 네, 네. 서양학자들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중에서 일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국인대와 지방인대가 강화되면 네. 이건 국민의 대표 기관이니까 그 역할이 강화되면 그 민주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웃기지 말라. 네. 첫째, 전국인대와 지방인대가 역할이 강화됐다는 말 자체도 틀렸다. 그냥 역할이 강화된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역할이 그렇죠. 강하네. 선택적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중국인대, 지방인대, 전국인대와 지방인대 역할 강화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강화됐고 두 번째, 결국 그 내용을 보면 네. 공산당 영도체제 때문에 이런 거다. 예. 영도체제와 충돌하면 의의는 못 큰다. 따라서 의의가 아무리 발전해봤자 네. 민주화 안 된다. 민주화가 되려면 공산당 영도체제가 무너져야 되고 그래야 의의가 발전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네, 네, 벌써 네. 이제 25년 전 주장을. 근데 지금도 똑같으니까. 아. 이게 바로 중국의 선택적 역할 강화 네. 이겁니다. 혹시 뭐 예를 들면 민간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벤처 회사를 했는데 엄청 잘 됐어요. 넌 정말 실력 있는 것 같아. 너 상무위원와 혹은 뭐 무슨 장관에 이런 거는 있어요. 있어요? 네, 발탁합니다. 아, 개방직이라고 해서 그 아, 중앙도 그런 게 또 지방도 있긴 없고요. 있구나. 전체의 한 20% 정도를 개방직으로 다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서울대 뭐 건축학과 교수다 네. 하면 개방직으로 서울시 뭐 아. 도시설계국 부국장, 국장은 안 돼요. 국장은 이제 저 영도 간부기 때문에 네. 그 위에서 하고 그래서 개방직이 한 20% 돼요. 아. 그래서 교수들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왕은익이라는 사람, 네. 왕은익이라는 사람이 지금 전국정협 주석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의 책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원래 직업이 복단대학교 법대 교수예요. 아. 법대 교수하고 법대 학장도 했었는데 네. 특채가 된 거예요. 장점인한테 상해에서. 그래서 국장급으로 특채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경우들도. 예, 그러니까 그게 한 20% 정도. 이게 딱 그러니까 밖에서 보니까 꽤 좀 닫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이제 열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열어놓는 많아요. 거군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 22년 그 20차 당대회 때 정치국원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이 12명인가 그런데 그중에 한 6명 정도가 박사거든요. 항공학 박사, 네. 환경학 박사.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특채. 아, 그런 이제 어떤 산업 분야나 뭐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열어놓는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국원이 돼서 지금 상해시 당석이. 그렇게도 돼요?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고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그리고 그 중에서 6명 중에서 4명인가 외국 박사예요. 네네. 교수로 있다거나. 네. 그때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기 국장급, 부국장급으로 딱 채용이 돼서 실력을 발휘해 쭉쭉 올라가는 거죠. 아, 그래서 박사들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볼 때 우리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아, 한국도 있구나. 한국은 국회의원 출마하면 되잖아요. 박사했다고 출마한다고 되겠어요? 중국에서는 네. 출마는 없어도 예. 실력만 인정받으면 아. 그런 식으로 특채로 갈 수 우리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 뭐 당에서 인재 영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장관으로 채용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나 싶었는데 뭐 예, 중국에도 많이 있네요, 씁니다. 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국의 의회도 그냥 나라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층별로 예. 뭐 지방까지 5개 층. 아주 그러니까 5개 층이면 거의 우리나라 따지면 구의회 정도까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구 밑에 사실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면단이 있죠. 아, 거기도 이제 의회 의회가 비슷하게 있어요. 있는 거고. 면단위까지. 예, 그리고 이제 뭐 구, 그다음에 시, 도, 그다음에 중앙. 예. 이 정도까지 있는 의회, 또 각 의회별로 특징적으로 잘 발달한 역할이 좀 있는 거고, 요거 한번 오늘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아마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중국의 의사결정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는가, 14억 그 나라가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고 또 그 중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뽑혀지는가 등등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재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요. 네, 중국은 주먹국으로 식으로 한다. 그렇죠. 공산당이 결정한다. 그게 안 깨져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결정하고 뭐 당이 막 다 이렇게 예.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나간 사람은 당이 결정하면 정부가 집행한다. 이것까지만 알거든요. 네. 그러나 정부가 집행할 수 없는 일은 무지하게 많고 정부 기능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예를 들어 입법 못해요. 네. 감독이 없으면 정부는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공산당이 감독할 수가 없어요. 정부를. 네네. 공산당이 감독하는 건 말씀드린 영도 간부만 감독하거든요. 지도자급.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 그건 그럼 나머지 공무원들은 일일이 어떻게 없냐.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이걸 보셔야 네. 그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까지 보셔야 48년 동안 중국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걸 알 수 있어서 네. 말씀드린 겁니다. 끝으로 혹시 이 구조가 예. 앞으로도 꽤나 오랜 기간 유지될 저는 가능성이 그럴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제가 말하는 민주화는 공산당 영도 체제가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당제를 전제로 설계해 놓은 국가 시스템이에요. 근데 누가 했나 설계를 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네.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 시작하냐면 1931년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래요? 혁명 과정에서. 근데 보통은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려면 뭐 다른 선진국들도 그렇습니다만 뭐 수십 년 이상 혹은 뭐 수백 년 이상 이렇게 차근차근 이런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네. 중국이 그 정도로 역사가 깊지는 않잖아요. 소비에트 네. 시절 그러니까 소비에트라고 그래서 네. 혁명 과정인 1931년서부터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시작한 거로 치면 네. 적지가 않죠. 그리고 49년 이후에도 이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작동이 안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초반 한 1, 20년 사이에 이 시스템을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31년 썼어. 그러니까 강서구에 네. 거의 제가 말씀드린 강서라는 거는 성 이름이에요. 네네. 그 소비에트 흉내내서 쉽게 표현하면 그냥 군인들이 마오쩌둥이 도망가서 거기서 자기 예. 소비에트 공화국 만들고 예. 거기에서 이런 거 실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소련 제도 도입하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이런 실험을 안 거쳤으면 네. 그리고 처음엔 강서 소비에트였지만 그다가 저기 예난으로 도망가서 예.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만들었고 그런 소비에트가 중국 전역에서 한 5개가 만들어졌거든요. 군데 섬처럼. 나머지 여기 연해 지역은 일본군이 장악했고 네네. 나머지 도시 지역은 국민당이 장악하고 그 농촌 지역은 다 공산당이 먹고 예. 거기에서 한 20년 하고 거기서 실험을 많이 했던 했구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949년 국가가 딱 만들어졌을 때 이 예. 시스템이 딱 들어오는 거지. 아, 그래요. 하루아침에 이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49년에 만들어지기 전에 약 20년에 가까운 다양한 실험들을 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네, 네. 49년에서 최소한 1956년까지 제대로 작동됐어요. 근데 이제 마오쩌둥 이 당시에 1958년서부터 시작해갖고 네.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0년 죽을 때까지 망가졌고 그러고 나니까 망가지고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덩시아핑이 78년에 권력을 잡으면서 덩시아핑이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1949년에서 56년에 움직였던 그 체제 있잖아요. 그걸 그 복원시킨 시스템 거예요. 복원한 거다. 그걸 복원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네네. 그리고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게 80년대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공산당은 공산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이렇게 작동이 되면서 개혁 개방이 가능했던 거야.
알겠습니다. 중국의 이 시스템, 의회 시스템. 네, 오늘 한번 우리 교수님과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분명히 제가 요 지식이 한 석 달은 가거든요. 석 달은 갑니까? 네, 석 달은 갑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지나면 또 까먹어갖고. 괜찮습니다. 그럴 때 이제 책을 또 보면 네,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체제라는 책을 집안에 어디 껴놓고 한 번씩 읽어보시. 한 번 봤던 거는 또 금방 다시 기억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 읽기에도 부담 없으실 정도로 한 300페이지? 예, 300페이지입니다. 예, 그 정도로 다 압축해서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이 꼭 필요하실 정도는 충분히 이 안에 다 들어가 예, 있다. 있습니다. 네, 물론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원본책 1900페이지. 1900페이지짜리 보시면 되고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에게 중국 이야기 아주 재밌고 또 쉽게 설명해 주신 조영남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